자,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경기가 안 좋으니 일자리가 씨가 많으네요. 직장 그만두고 나갔던 사람들 지금도 놀고 있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뭐 일단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는 매번 하는 거죠. 하루에 몇 번씩 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힘 빠지는 거 알고 있어. 근데 현실은 현실이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현생이 안 좋아도 현실을 묵과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현실을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이 어떤지는 계속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뭐 경기가 안 좋은 건 사실이니까. 그러면 경기가 안 좋은 게 어떤 거냐? 일단 뭐 사람들이 벌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돈을 벌긴 버는데 일단 나가는 것들이 많고,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여유가 없습니다. 특히나 일반 사람들 여유가 없어요. 일단 가지고 있는 돈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조인가님? 네. 네. 가지고 있는 돈이 많이 없어요. 가지고 있는 돈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조인가님? 죄송합니다. 오자마자 뼈 때려가지고. 예.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뭔가 목돈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 그 목돈이 없는데 지금 이제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치명타입니다, 이게. 예. 그러다 보니까 뭔가 대비가 안 돼. 대비를 하려면 뭔가 어떤 그 대비에 필요한 어떤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뭔가 경기 불황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공포스럽고 힘들까요? 그리고 좀 물가가 많이 비싸죠. 체감적으로. 그러니까 버는 돈 많지 않은데 물가는 좀 올라가고, 거기다가 내가 일하는 어떤 그런 직업도 좀 분위기가 안 좋고. 조린가님, 요즘에 그 일하시는 거 어때요? 일 괜찮아요? 그 일하시는 데는 그래도 잘 됩니까? 뭐 잘 되는 것도 있겠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좀 힘든 것도 있을 겁니다. 요즘에 댓글 같은 거 보면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죠. 근데 뭐 제조업에서 일한다거나 아니면 자영업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아르바이트 구하시는 분들이 하선을 많이 합니다. 일단 뭐 제조업에서 일하는 분들은 일감 많이 줄었다. 일감 많이 줄다 보니까 잔호특권이 없다. 그러니까 월급이 많이 줄어든다.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뭐 손님이 줄고 있다. 손님이 와도 많이 안 시켜 먹는다. 배달 주문이 예전 같지 않다. 밤돼도 우리 가게 찾는 손님들이 많이 없다. 이런 말을 해요. 아르바이트 말할 것도 없어. 아르바이트는 지금 이제 가뜩이 사람 적게 뽑는데 앞으로는 더 뽑지도 않을 것 같아. 지금 있는 사람들도 내보낼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입니다. 소수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이 일부 얘기가 아닙니다. 매출 반토막이라고요? 그럼 남아있는 아르바이트생은 어떻게? 저분이 그 조인간이 여자분이거든요. 여자분인데 저분이 그 스크린 골프장에서 아르바이트 합니다. 본인 말고도 몇 명 있잖아요. 매출 반토막이면 좀 이런 말을 하긴 좀 그런데 거기서 아마 사장님이 다 안고 가기 힘들 거예요. 스크린 골프장이면 창업비도 엄청 많이 들거든요. 진짜 많이 들어. 예. 매출 반토막이면 엄청난 타격입니다. 엄청난 타격. 진짜. 수입의 반이 주는 게 아니라 적자 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사람 쓸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매출이 반이라는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손님이 줄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출이 반이라는 얘기는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 장사가 안 되는데 지금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을 다 안고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누군가한테 보내겠죠. 그래서 지금 가장 이제 벌벌 떠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일반 정규 직장인들은 그래도 버티면 돼요, 여러분. 네. 일반 정규직 일하는 분들은요, 사실 회사에서 마음대로 자를 수 없거든요. 근데 아르바이트는 마음대로 자를 수 있습니다. 네. 아르바이트의 장점과 단점이 뭐예요? 쉽게 구할 수 있고 쉽게 잘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손님이 없어도 냉장만 아끼는 거 심하든 추우면 누가 합니까? 근데 조린관이 그거 하셔야 돼요. 그거 하셔야 돼. 보통 그런 사업장에서 냉장고 트면 전기세가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조린관이? 그런 거 하기 안 해봤죠? 보통 스크린 골프장이면 보통 대형 평수인데 그런 데서 냉난방 트잖아요. 150에서 2만 나옵니다. 다들. 본인이 이거 안 내다 보니까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 돈이 아쉬운 거야 이게. 반토막 나다 보니까. 편의점도 여러분 있잖아요. 편의점 전기세가 거의 100만 원 넘게 나와. 일반 가전집 아무리 많이 틀어도 그 정도 안 나오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 같은 하루 왼종일 그 난방 틀어도요. 보통 50 넘기 힘들거든요. 20은 돼야 된다고. 그리고 사장이 그런 겁니다. 춥지? 그럼 나가. 이겁니다. 그런 것도 분명히 있어. 그럼 얘기하세요. 사장님, 아무리 매출이 떨어지는 건 알겠는데 15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추운데 누가 골프 치네 얘기하면요. 그래, 너 나가. 말 잘했네. 가뜩이나 장사 안 되기가 힘든데 그래, 여기 춥지? 따뜻한 데 가. 어. 나도 여기 뭐 춥다는 사람 두고 일할 생각 없으니까 뭐 정 본인이 그렇다면 오늘까지만 일해. 네. 오늘 월급 챙겨줄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정말 그렇게 나옵니다, 저 인간님. 만약 그 얘기를 사장님 계실 때 직접 해보세요. 총대 매가지고. 못하겠죠. 진짜 이런 반응 나온다니까. 사장님, 날이 추운데요. 사장님 요즘에 장사 안 되시는 거 좀 알겠는데 저희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 너무 추워요. 추워서 손님도 안 올 것 같아요. 좀 온도 좀 올리면 안 될까 얘기하면, 야, 그 돈 네가 내냐? 네가 한낱 아르바이트생이다 보니까 이 고용주 입장에 못하는 것 같은데 나 요즘 많이 힘들거든? 너도 알잖아. 장사 잘 안 되는 거. 장사 안 돼 너희도 월급 주잖아. 그럼 까짓 거 참아야지. 이런 것도 못 참겠어? 참기 싫어? 그럼 나가. 근데 나갈 수 없어. 왜냐? 나가면 뭐 할 거야, 이게. 저 인간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막 내보내요. 어디 가실 겁니까, 이게? 죄송해요, 저 인간이 계속 뼈만 때려가지고. 예, 저분이 여자분이 좀 착해요. 착한데 제가 패폭, 패폭 전문이야. 저분, 제 방송 올 때마다 패폭 한 6, 7대 맞습니다. 근데 반박을 못해요. 예.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사장이 마음에 안 들고 해도 뭐 나가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뭐 조진관이 또 지금 사정이 넉넉한 분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지금 뭐 다 안 좋잖아요. 뭐 제조업이든 뭐 자영업이든 뭐 아르바이트 서비스업은 다 안 좋은데 문제는 이런 불경기를 극복할 만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안일하게 사신 분이 많다는 거죠. 이건 뭐 제가 매번 반복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런 불경기를 타파하려면 일단 여윳돈 있어야 돼요. 여윳돈. 근데 여윳돈이 없어요. 그렇죠, 저 인간님? 돈을 벌긴 벌었죠, 저 인간님. 저 인간님도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돈을 벌었잖아요. 근데 그 돈도 어디 갔죠? 그 생각 안 합니까? 요즘에 점점 불경기 체감하는데, 그래도 이것저것 일하면 돈을 번 것 같은데, 왜 돈이 없을까? 사실 뭐 요즘 물가 비싸고 나간 돈 많은 거 알겠는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이 돈 모으는 것을 많이
좀 등한시했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서민이 특히 돈 모으는 것에 굉장히 가치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말 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요즘에. 아니, 서민들이 돈 모아서 뭐 아파트도 못 사는데, 부자도 못 되는데, 요즘 화폐 가치 떨어지는데. 제일 어이없는 말이 이거야. 아니, 점점 화폐 가치 떨어지고, 화폐 가치 없는데. 근데 정작 본인 같은 사람 화폐가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있잖아. 그게 서민이 할 말이야? 어? 요즘에 뭐 통장 뭐 만들어도 예금 적금이자 다 없는데. 돈을 많이 모아놓고 그러면 하든가. 당장 500도 없으면서. 서민들이 어떤 그런 금인적인 마인드가 좀 많이 썩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 이게. 돈을 제대로 안 모으고, 열심히 이렇게 좀 악착같이 안 모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이게. 왠지 아세요? 버는 만큼 소비를 많이 해서 그래요. 알게 모르게. 예. 그 서민들 소비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진짜 높습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서민이 아주 가장 잘 살 거야. 서민 중에서는 탑일 겁니다. 정작 대한민국 서민은 모르죠. 왜냐, 대한민국 땅에서 나 말고도 똑같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안에서 그냥 비슷하게 살면 다 똑같은 줄 알아. 근데 우리나라 서민처럼 이렇게 누리고 다 누리고 할 것 다 하고 사는 서민들은요, 우리나라밖에 없어. 옆나라 일본만 가면 알 수 있잖아요. 일본만 가도 일본 서민들은요, 옷도 안 사 입어요. 여자분들 옷도 안 사 입어. 옷도 몇 벌 없어요, 여러분. 일본 서민 가정 가보면요, 여자분들 옷장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드레스룸도 있잖아. 우리나라는 원 오피스텔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신축 같은 경우에. 근데 일본 가면요, 부부가 한 옷장에 같이 써요. 이게 옷이 몇 벌 없어. 정말로. 반찬 같은 것도 가장 쌀 때 삽니다. 배달도 안 시켜 먹어. 매번 만들어 먹어요. 아마 옆나라 일본 서민들이 대한민국 서민들 사는 거 보면 놀랄 거야. 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왜 돈 안 모으지? 이 생각 들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국의 서민들은 그거 모르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자기들 여유 있고 좀 이 떵떵거리 사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거야. 그렇게 뭔가 떵떵거리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막상 돈을 모아야 될 때 돈을 모으지 못하는 거예요. 경기가 좋을 때 돈 모을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다가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버티기 힘든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지금도 돈을 모을 수 있어, 지금도. 지금도 아끼면 돈 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서민들은 예전 우리 과거의 부모님처럼 악착같이 아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할 줄 모릅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그렇게 못 삽니다. 왜냐? 애초에 꾸미고 플렉스하고 즐기고 사는 것이 기본값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해봐. 내가 아끼려면 그런 기본값이 되어 있는 삶을 포기해야 됩니다. 할 수 있겠냐고. 어릴 때부터 정말 아껴 쓰고 저축하고 뭐 사치 안 부리고 살았던 분들은 이 뭐에 배웠기 때문에 가능해. 근데 어릴 때부터 이제 현질하는 맛에 빠져가지고 뭐 신상 있으면 사고 아니면 이제 뭐 화장품 있으면 바꿔버리고 스마트폰도 좀 쓰다 바꿔버리고 그렇게 늘상 살았는데 이제 와가지고 정말 아껴 써라. 너 이제 앞으로 스마트폰 절대 신상 바꾸지 말고 화장품도 샘플 쓰고 옷 사지 마. 사지 말고 필요 없는 거 중고나라 팔고 앞으로 걸어 댕기고 택시 탈 생각하지 말고 여행도 가지 말고 문화생활 하지 마. 라고 얘기했을 경우 그걸 따르는 분들이 얼마 있을까요, 여러분들? 100명 있으면 한 10명도 안 됩니다. 못해요, 이거를.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소비의 기본값이 높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 포기가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앞으로 고생하고 살 분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 거기다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좀 개인 부채가 많은 분도 많아요. 개인 부채. 예.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빚까지 있는 분도 많습니다. 왜 많은지 아실 거예요. 뭐 차를 돈도 없는데 할부로 샀다거나. 할부도 빚이죠, 여러분. 그리고 뭐 투자 같은 거 있는데 이제 날려먹고 뭐 빚지신 분들. 남자분들 중에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그리고 자영업 했다가 좀 이제 말아먹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연끌 했는데
아직 갚아야 될 빚이 많은 분들. 아마 내년부터 많이 힘들 거예요, 그분들은. 지금 빚 있다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왜냐, 지금 빚을 갚을 방법이 마땅히 안 보이거든요, 이게. 예. 특히 일반 서민들이 억 단위 이상 빚을 지면, 이거 사실 정말 막막해요, 여러분. 예, 빚 갚는 거 정말 힘들거든. 좀 많이 체감할 거야, 이제는. 예, 내년 되면 더 많이 체감할 거야.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돈부 능력 한계가 있어. 우리가 정말 뭐, 몸 간다 해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갚아야 되는 채무액이 많다는 건 그만큼 매달 상환하는 원금이자가 높다는 얘기죠.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만약에 일반 사람이 한 1억 넘게 빚졌다. 그러면 원금 이자만 해도 한 250에서 280 정도 될 겁니다. 예, 뭐 그게 1금융권이 2금융권이 다르긴 한데 보통 일반 서민이 1억 이상 되면 보통 1금융권, 2금융권, 4금융 다 있습니다. 카드까지 다 있어요. 네. 보통 배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좀 빚이 있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원금 만약에 막 120만 원이면 이자가 막 130, 150만 원이에요. 그럼 그거 이제 매달 갚는 돈만 270만 원이에요. 거기다가 뭐 세금 내야 되고 뭐 유지비 내야 되고 밥 사 먹고 하면 배달로 갚으려면 뭐 내가 봤을 때는 이것저것 떼고 순이익으로 400 벌어야 됩니다. 요즘 배달로 매달 400 버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반 월급쟁이로 사회 빚 갚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점점 느낄 겁니다, 내년 되면. 왜냐,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이런 부업 시장도 안 좋아져. 부업 시장도. 왜냐, 부업하려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이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려는 사람도 많은데 자리는 많이 없어요. 이게. 그리고 장기간 동안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럼 건강해야 되고 뭐 직장이 문제가 없어야 돼요. 혹시나 뭐 직장 갑자기 뭐 잘리거나 뭐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때부터 이게 살 길이 막막한 겁니다. 막막해요. 제가 눈에 얘기했잖아요. 일반 서민이면 쓸데없는 빚지면 안 된다고. 그 전부터 제가 몇십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왜 그런지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너무 빚을 우습게 봤습니다. 특히 서민들이. 별로 대단할 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럼 이제 빚 갚으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고 메타인지 못하는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애초에 서민들은 갚을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막대한 빚을 지면 안 되는데 빚 갚으면서 점점 한계 봉착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처럼 잘 안 갚아지니까. 이게. 빚이 정상적으로 갚아도 힘들거든요. 정상적으로 원금이자 내도 힘들어. 왜냐하면 생각해봐. 빚 갚으려면 정말 이제 쉬는 날 없이 일만 하면 살아야 돼. 그 얼마나 힘든 건데. 남들은 이제 일 끝나고 집에 와서 쉬고 뭐 좀 게임하고 놀 때 나는 계속 일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좋은 거냐고, 여러분. 지금 빚 갚는 분들 보면 낮에 회사 가서 일하고 또 저녁에 나가가지고 또 이 겨울 날씨에 보온 장비 입고 배달 뛰고 있단 말이야. 그 집에 가면 뭐 잠도 얼마 못 자. 그 생활을 계속 해야 돼요. 빚 다 갚을 때까지. 계속 해야 돼. 안 지겠습니까, 여러분? 지칩니다, 이게. 그러다가 혹시나 다치게 되면. 혹시나 빙판길에 이제 오토바이 타다가, 어, 미끄러져가지고 다치게 되면 뼈 부러지면 못할 거예요. 그럼 본업도 일을 못하게 돼. 그러다가 본업을 못하게 되면 잘릴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그 배달이 몇 개 달려고 하다가 병원 시세면 회사에서 나가라 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회사에 다친 게 아니잖아, 이게. 회사 밖에서 일하다가 다른 거 하다 다친 거잖아. 그럼 회사에서도 이거를 뭐 봐줄 이유도 없어요, 이게. 가뜩이나 사람 내보내려고 혈안인데 회사 입장에서는 뭐 배달이라도 다친 사람이 있으면 너 잘 걸렸다.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내 보내말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아무튼 지금 힘든 사람들 많은데 제가 이런 얘기 한 이유는 정신 차리라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물론 제 방송 보신 분 중에서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사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열심히 산다고 다른 사람이 다 열심히 사는 게 아니야. 지금 나사 빠진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앞으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몰락하고 어떻게 이제 자포자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는지 좀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아, 난 다행이다. 그래도 일을 안 벌려놔서. 서민이 여윳돈이 없고 빚까지 있으면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얼마나 나약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MCT 종사 중인데 현 회사가 불안하다 보니 가끔씩 경력직 먼저 보는데 대부분 연봉을 3, 400 이상 후려치더라고요. 경력자 이직도 굉장히 어려워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MCT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홀 가구이에요. 홀 가구.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런 쇳덩어리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는 겁니다. 구멍. 예. 이런 거야. 뭐냐면 우리가 어떤 기계 제품이 있어. 조립해야 되죠. 조립을 하려면 이제 나사 들어가는 위치가 있으니까 그걸 뚫는 거야, 이게. 예. 자, 어떤 거냐면 제가 그림판을 설명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자, MCT가 뭐냐 이런 거예요. 기계가 이렇게 생겼어. 네모나게. 예.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뭔가 달려 있어요. 이걸로 조정하는 거야. 맞죠?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게. 맞죠? 선반이 올려져 있고. 예. 이런 식입니다. 사람이 여기에 조작을 해요. 이걸 이렇게 보면서 조작을 합니다. 예. 그럼 여기에 유리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안에 이제 소재 박힌 게 있습니다. 이렇게. 예. 소재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 예. 이제 이걸 깎으러 가요. 이렇게. 이런 식입니다. 이 MCT죠. 예. 머신 센터 툴. 머신인 센터 툴.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고정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좌표값 맞춰가지고 구멍을 뚫는 거예요. 이렇게 구멍을. 예. 설정 이제 파일 설정해가지고 이 구멍 뚫는 작업이에요. 이게. 이거 MCT라고 합니다. 예. 예. 그런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회사가 불안하다. 회사가 불안하다는 거는 일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예. 일이 많이 안 돈다는 거죠. 일이 많이 안 돌다 보니까 어떤 문제 발생하냐면요. 보통 이런 가공집이라는 건데, 가공집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셀을 가공하는 어떤 분야에서 일하는 이제 사람들 가지고 이제 가공 기술자. 그리고 저는 가공 기계가 이제 있는 회사를 가지고 공장을 가지고 이제 가공집이랍니다. 인가공집. 보통 저런 회사는 돈을 많이 받으려면 잔업과 특권이 많아야 돼. 보통 이런 MCT는요, 워라밸이 좀 안 좋아. 워라밸이 안 좋은 대신 돈이 좀 되거든요. 왜냐? 일이 많아서 잔업 특권을 많이 하는데 회사가 불안한 얘기는 일이 적어서 잔업 특권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출근해도 일을 많이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제 늦게까지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잔업 특권이 없는 거야. 그럼 월급이 쪼그라들겠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MCT 기술자인데 원래 같은 경우에는 뭐 주말에 출근하고 주말에 한 7시, 8시간 일하고 그리고 평일날 잔업 3시간에서 수요일 빼고는 주 4일 3시간 잔업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매달 받는 월급이 한 400 조금 넘었어요. 세전. 근데 특근도 없고 잔업도 없다 보니까 내가 지금 받는 기본급이 250만 원이야. 네. 불안한 거죠, 이게. 사장님도 자꾸 걱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난 옮겨야겠다. 하지만 옮길 수가 없죠. 왜냐? 우리 공장도 일이 없으면 다른 공장도 일이 없어.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이런 가공집은요. 사정이 비슷해. 좀 차이가 나는 것도 있지만, 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좀 일을 따내는 게 많이 힘들죠. 옛날에는 이제 사장이 영업 안 해도 알아서 일이 들어왔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사장이 직접 발로 안 뛰면 일을 가져올 수 없어, 이게. 사장님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사장님도 원래 일을 줬던 것이 일을 안 주니까 사장님이 다른 이제 거리차 뚫으려고 하지만 쉽지 않은 거죠, 이게. 예. 뭐 이분도 이제 걱정이 많겠지만 이분을 고용하고 있는 사장님도 고민이 정말 많을 거예요, 이게.
옛날 같으면 이제 업체가 알아서 일을 줬는데 요즘 일 없다고 하니까 막 전화 돌리면서 이제 사장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김 사장 오랜만이네. 잘 지냈고. 아니 요즘 왜 이렇게 일이 없어? 그동안 일 잘 줬잖아. 뭐? 그쪽도 일이 없다고. 미치겠네. 알았어. 이제 비업체 전화해가지고. 아우 조 사장님.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른 게 아니라 뭐 그쪽은 일이 없습니까? 그쪽도 일이 없다고요. 이거 어떡하면 좋지? 예,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시고. 전화를 막 역으로 돌리는데 다 일 없다 그래. 난감하죠, 이게. 예. 이런 전화를 직원들도 이제 엿듣고 있다는 거야. 직원도 걱정하는 거죠. 야, 씨, 우리 공장 이때가 이렇게 일 없었던 적 없었는데 어떻게 된 거지? 불경기 맞나 보다. 여기 계속 있어야 되나? 아니면 지금 다른 데 자리 있으면 갈까? 라고 알아보지만 갈 데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경력직 면접 보는데 대부분 연봉은 3, 4배 후려친다. 근데 왜 후려치는지 아세요? 후려쳐도 올 사람들은 오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예. 그러니까 지금은 경력자가 귀한 게 아니라 남아 돌아요. 일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경기가 좋으면 경력자가 좀 배짱을 튕길 수 있단 말이야. 이건 아마 이런 기술 쪽 일하는 분들 알 거예요. 뭐 불경기라도 기술이 있는 분은 살아남긴 한데 경기가 좋으면 그런 거예요. 경기가 좋으면 일거리가 많잖아. 일거리가 많으면 경력자가 월급 안 올려줘. 그러면 사장님 나 여기서 일 안 할게요. 딴 데 갈게요. 내가 지금 공장에 4조 500 받아. 사장님 월급 안 올려주네? 그럼 나 5천 주는 공장 옮겨버려. 그런 게 많거든요. 일이 많으니까 팔아주는 곳이 많아. 근데 지금 반대예요. 지금 일이 없다 보니까 옮길 수 있는 것도 많이 없고 설령 옮긴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원래 받는 월급에서 깎아서 나오는 거야. 왜냐? 저기도 일이 그렇게 많이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경력자들이 급하다는 거 아는 거야, 사장님들이. 이런 가공집의 사장님들 눈치가 백단입니다. 백단이라 가지고 지금 이런 경력자들이 쪼리린다는 거 압니다. 예, 예. 야, 니들 지금 공장 일 없잖아. 이쪽 바닥 다 훤히 알거든? 어떡할 거야? 월급 후려쳐도 어차피 뭐 갈 데 없잖아. 갈 데 없으면 여기라도 와야지. 이렇게 나가는 거죠. 경기가 안 좋으면 이렇게 됩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그럼 이분도 이제 이직을 못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런 기술적은요, 이직하는 거 난감한 게 뭐냐면 그런 거야. 내가 이직을 해도 그 다음 공장에서 우리 공장에 돌려도 똑같은 기계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세팅값 이런 거 새로 다시 배워야 됩니다. 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또 적응하는데 시간도 걸려, 이게. 예. 그럼 남아 계셔야겠네요. 이 댓글 적으신 분. 회사가 망하지 않은 이상 남아 계셔야겠네. 아무튼 잘 버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뭐 기술이 있다 보니까 살아남긴 할 겁니다. 이런 기술 있는 사람이 좀 나을 수 있어. 왜냐. 이분은 뭐 일할 데가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어디든 갈 수 있어. 단지 예전처럼 돈을 많이 좀 비싸게 물려서 받기 힘들다는 거죠. 뭐 그 이유가 있을 뿐, 뭐 일자리가 아예 없고, 뭐 받아준 것이 아예 없다 이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다른 지역까지 사나보다 낫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기술 분야도 확실히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일도 많이 없고, 이 시장도 안 좋고, 그럼 다른 곳을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아무튼 지금 제조업 종사하시는 분들, 아니면 다른 직업 종사하시는 분들, 지금 사실 좋은 자리가 안 나올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존버해야죠. 잘 존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